저희가 준비한 1위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가 자초한 것이냐? 윤석열 후보는 자위대 망원 철회하라.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 않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항전 중입니다만 여전히 함락 위기에 놓였는데요. 어제 TV토론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집중 조명이 됐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가장 확실히 다른 지점은 바로 안보관이었습니다. 그 전에 오늘 유세 현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존심 뻥뻥 해가지고 야 선제 타격 너 기다려 넌 죽었어. 사드 배치 확 해가지고 내가 한번 어떻게 보여줄 거야. 강하게 내가 전쟁 이런 거 봐 이길 자신 있어. 이래가지고 국제관계 악영향 치고 상대방 화나고 긴장이 고조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 국민들을 선거 공작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거 때 던지는 공약들이나 입에 단 소리들은 마치 늑대가 아이들을 유혹하기 위한 그런 것에 불과하고 이재명 후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건드려서 이렇게 자극해서 생긴 거라고 하죠. 왜곡된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유세 현장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주말임에도 꽤 숨가빴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브인 유세, 파주에서 차량을 차고 온 지지자들 혹은 유세 현장에 이렇게 본인들 경적 소리와 함께 본인이 이제 지지 선언, 지지를 좀 모았고요. 선제타가 하면 죽었어. 전쟁 이길 자신 있어. 국제관계 악영향이 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비핵화가 되고 종전선언해야지 종전선언하면 북한이 비핵화가 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맞붙었습니다. 차장 교수님 두 사람의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지금 두 사람의 그 후보 공약에서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안보관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제 TV 토론에서 분명히 드러났고 그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서 더욱더 이 차이의 극명성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이 비상 평화보다는 그러니까 비상 평화가 이긴 전쟁보다 낫다는 이야기 자체는 어제 토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전쟁으로 이기는 것은 하책이다.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건 싸움이 필요 없는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이야기해서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안보관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유권자에게 어필하려는 전략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그런 이 정치적 경험의 부족, 이러한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명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경험의 일천함,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당히 이 무력에만 의존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지금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강력한 동맹과의 결합, 그리고 또 이 당당한 억지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힘과 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안보는 그 어떻게 보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맹점을 강하게 지금 그러니까 부딪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누굴 찍을까에 있어서 상당히 안보관의 문제가 상당히 표심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TV토론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해석 오늘도 여진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은 도대체 누구 탓이냐? 어제 TV토론에서 공방이 있었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고,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포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해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게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오늘 윤석열 후보 측에서 가장 강하게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 게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6개월 초보 정치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 이 부분으로 오늘 이준석 대표 혹은 야권 정치인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십자포화를 퍼붓거든요. 그렇죠. 아니 잘 아시다시피 이런 그 안보관의 차이는 그동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양쪽의 안보관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그 충돌.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날 상황이긴 하지만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충돌한 것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과연 이게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를 자극했기 때문이냐. 그건 국제 정세를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른 얘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병합한 거 기억나시죠? 예. 크림반도 병합한 게 벌써 8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러시아는 호시탐탐 우크라이나를 어떤 식으로든 병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침공한 사람한테 첫 번째 원인이 있는 거죠. 물론 뭐 나토에 가입하려고 해서 러시아를 자극했다는 거는 그게 러시아 침공의 빌미가 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8년 전에 크림반도 병합할 때부터 러시아가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를 병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노려왔다는 점은 그건 뭐 국제적인 정세로 볼 때 분명한 거고요.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초보 대통령 이제 자꾸 윤석열 후보가 뭐 정치 경험이 없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고 그 공격을 하는 그 소재로 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기본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미 8년 그 훨씬 전부터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제지요. 러시아와 유럽과 또 러시아와 미국 간의 이런 갈등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으로 가운데 끼어 있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 여러 가지 그 에너지가 통과되는 위치라든지 또 레이더에 있어서의 굉장히 긴장을 줄 수 있는 이런 지역인데 여기에서 그런 것들은 상황, 객관적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라는 작은 나라가 바꿀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상황이에요. 이런 객관적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자국의 안위를 지키느냐가 바로 대통령의 몫입니다. 전쟁을 막는 것은 무슨 압도적인 군사력, 압도적인 힘이 있다면 전쟁을 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려운 조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고려조 서희 장군의 그런 그 예에서 보듯이 예. 현명한 외교거든요. 현명한 외교 속에서 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자국의 이익을 지켜내고 전쟁을 억제하면서 평화를 지킬 것인가라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몫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그 국제적 전제 속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취한 저런 그 외교적인 모습, 정치의 모습, 또 특히나 또 저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그 러시아와의 갈등을 국내 정치에 활용했을 예. 여지도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을 비판한 것이지 그런 객관적 전제, 침공한 러시아가 잘못했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 자유진영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자막에도 잠시 나갔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이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야권에 공세가 있으니까 규탄한다, 정말 규탄한다. 다시 좀 수습을 하는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이도현 의원님. 네. 이 부분 때문에 오늘도 좀 공방이 있어서 재차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는 강력한 안보,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평화 우선, 이제 두 분이 그냥 명확하게 이제 대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외교 안보 용어 중에 그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걸 살짝 보여주면서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덤비지 마.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열병식 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첨단 무기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우리를 침범하지 마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이죠. SLBM, ICBM, IRBM 보여주면서 미국에 그 경고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을 하고 이런 거고 심지어는 강대국인 그 중국과 러시아도 이따금씩 열병식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첨단 무기를 선보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 미국조차도 ICBM 발사를 가끔씩 하면서 전력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런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슨 뭐 삶은 무슨 뭐다, 그리고 무슨 겁먹은 뭐다, 또 심지어는 그 남북 연락사무소 개성에 있는 걸 이거를 폭파했을 때도 아무런 말을 안 하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을 북한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굉장히 그 남한 정부 만만하구나, 함부로 해도 되겠구나. 이러면서 남북 간에 굉장히 그 불균형이 생겼죠. 그런 점을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강하게 나오면은 설사 북한이 도발할 마음이 있다가도 이거 강하게 대응하면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 손해 볼 수 있겠다. 실제로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언제 벌어졌냐면 이명박 정권 때 여러 번 북한이 도발하니까 김관진 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김 장관이 만약에 도발하면 원점을 때릴 거고 나한테 묻지 말고 현장에서 바로 공격하라. 그 이후에 북한이 도발하지 못했습니다.
예, 저는 뭐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결정적인 것은 그러니까 나토의 동진으로 인해서 러시아 위협, 군사적 위협 때문에 아마 도발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예. 또 푸틴의 입장에서도 장기 집권을 하는 차원에서 국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필요성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젤렌스키라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무능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서둘러서 나토를 가입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러시아를 자강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 정치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신들이 접근을 많이 중용을 하면서 상당히 국론이 많이 분열되어 있고 예. 국민들이 바랬던 부정부패라든지 이 개혁 작업을 못 해나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푸틴이 알고 노리고 지금 치고 들어온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이 지금 이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든든한 무력에 의한 억지력 이것도 상당히 충분 조건이죠. 그러나 필요 조건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항상 상대하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뭔가 평화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 두 개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야만 국가 안보가 보장된다는 겁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자초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두고 물론 뭐 오늘 푸틴 대통령 규탄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도 있었습니다만 야당 극렬 반발했습니다. 안보가를 놓고 충돌한 두 후보의 말말말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NSC 그 회의하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봤는데 시중에 후보님 이런 얘기 있어요. 후보님 그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정상적인 그 질문을 하시죠. 팩트에 근거해서. 다 부서지고 죽고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입니다.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 도발 그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윤 후보님 정말 전쟁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 후보님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큰 소리 뻥뻥 친다고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요. 그 안방 장비라고 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저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군 통수권자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구 반대편 먼 나라 일이고 우리하고는 무관한 일인데 이런 말씀을 처음에 하셨어요. 윤 후보님은 정말로 거짓말을 아주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6개월 초보 정치인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를 보여줍니다. 말 한마디도 지지 않았습니다. 최병무 의원님. 그런데 어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 중에 국내에서만 용맹하다는 안방 장비 혹은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는 말도 했는데 이 부분을 두고도 오늘 또 여러 해석, 뭐 SNS를 통해서 각 후보들 참모들이 또 설정까지 좀 있었고요. 그렇죠. 아니 뭐 저런 얘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평화 뭐 내지는 뭐 선제 타격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윤석열 후보가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전제가 있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선제 타격 얘기만 할 때도 자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남한을 향해서 미사일을 지금 장착해서 쏘려고 하면 어떤 대책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때는 뭐 사실 그 자체가 뭐 전쟁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제 타격 얘기가 나온 것이고 킬체인 얘기가 나온 것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바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건 저런 걸 가지고서 마치 윤석열 후보가 무슨 전쟁광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측면이 저는 많다 이렇게 보고요. 예. 이게 전후 맥락을 소위 거두절미를 하지 않고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평화라는 것도 사실은 평화가 말로만 되겠습니까? 뭐 우리가 든든한 안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평화 협상이 가능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군사력이 밀린다면 평화 협상 자체가 되지를 않죠. 그건 역사적으로도 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 그랬을 때는 그 평화의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그 평화는 무의미한 평화가 된다. 이런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뭐 전쟁 준비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 강력한 안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 하는 대목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사실 그 두 분이 TV 토론에서 저렇게 싸우지만 핵심 내용을 보면 맥락은 똑같은 얘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차재현 교수님, 네. 결국은 종이와 잉크로 된 종전선언만 강조했다는 게 결국 현 정부의 네. 대북 정책이든 혹은
이번 현 정부가 가장 치적으로 내세운 나중에 5년 뒤라도 한반도 위기를 좀 줄였다라는 부분인데 다시 북한이 도발하면서 이런 부분이 없어졌다.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행될 때까지 이 포인트를 좀 집중 공격할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치적 중에 하나가 지금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를 그러니까 이 극복을 하고 나름대로 상당히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했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허구다는 걸 갖다가 윤석열 후보는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또 특히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지금 집착했던 종전선언의 그 허구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러니까 질타를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면 종이와 잉크로 된 종전선언만 강조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러한 그 절차 평화를 쌓아가기 위한 절차 노력조차도 폄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 문제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안보관을 두고 민주당의 소돈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의 개입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오늘 민주당이 집중 공격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유세 중에 유관순 열사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 동맹까지 가야 되는지 아직 뭐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시에 한반도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렇죠. 하시겠습니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 그럼 미국 MD는 일본군 한반도 진주를 허용할 수 있다. 지금 3월 1일이 얼마 남았다고 저 같으면 그 유관순 선생 미안해서라도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 유관순 열사까지 등장을 했고요. 복귀양 대변인. 그러니까 민주당의 시각은 어제 윤 후보가 얘기했던 신문보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겠냐.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니다. 이걸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걸로 해석하고 오늘 여러 안보관에 대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예, 어제 토론을 보면 저도 그렇게 들렸습니다. 예. 들어올 수도 있겠죠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꼭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 기본적으로 그 산불 정책을 이야기하다가 이게 나왔었는데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미사일 방어 체제에 한국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그 국제 질서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갈등하는 데 있어서의 한국이 끼어들었을 때 그때 어려운 조건이 되니까 미국도 양해를 하고 우리도 사실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가리지 않고 예. 안 했던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미일 군사동맹 또한 유사시에 일본의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안 된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잠시 종료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정도로 일본과는 여전히 군사적으로 예민한 입장인데 지소미아라는 건 우리나라와 일본의 군사협력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그 소저부품 장비 분야에 대한 도발이 예. 있어서 이걸 이제 군사적 부분까지 우리가 연결도 시키고 했었는데 그럴 정도로 일본하고는 굉장히 예민한데 만약에 유사시에 한반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일본군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좀 뭐 정확히 확정적으로 안 하셨지만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것처럼 읽혔다라고 해서 3.1절을 불과 며칠 앞둔 오늘 그러한 인식은 바꿔야 된다. 최소한 뭐 사드에 대해서는 계속 갑론을박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사일 방어 체제와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그런 근간을 흔드는 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우려를 표하고 특히나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공부를 좀 하셨다면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현 의원님, 오늘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특별 성명까지 내서 3.1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유관순 선생에게 미안해서라도 그런 말을 못할 것 같다.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자위대 망언이라고 규정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자세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심상정 후보가 계속 함정을 파는데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알면서도 안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또 거기 일반론적으로 한마디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은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죠. 또 미국과 일본이 동맹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삼각 동맹이라고 해서 동북아에서 이제 군사적으로 서로 이제 협력을 하는 관계입니다. 저 발언은 만약에 이제 한일 동맹, 군사 동맹이 맺어지면은 일본이 동맹국이니까 우리나라에도 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일반론적인 얘기인데 만약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거는 그 이전에 우리의 국군이 일본 본토와 열도에 다 들어간다는 걸 전제로
그 해서하는 거겠죠.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유관순 열사가 산화하던 시기에는 우리의 주적이 일본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현재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만약에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은 안타깝게도 중국과 러시아는 잠재적 적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그 미군을 비롯한 우리 동맹군과 우리 우방국이 함께 싸우겠죠. 그 뒤에 병참기지 역할을 하는 게 유엔사의 병참기지가 일본입니다. 예. 이미 일본은 우리와 군사협력을 하기 시작했고 지소미아 군사정보 그 교류 협정 이것도 2016년에 이미 그 시작돼서 가동 중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 이걸 한번 끝내보려고 했지만 종료 선언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반도의 우리 그 저 안보 현실이고 지금 이 시기에 와서도 지금 주창가를 흔들어 대는 거를 우리 저 여당에서 주창가를 부를 때 북한에서는 미사일 쏘고 있어요. 지금은 동쪽으로 쏘지만 남쪽으로 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안보 현실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좀 시대에 맞는 안보관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발언, 자유대 망언 발언은 반일 감정을 좀 부추기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복경 대변인님요? 지나친 말씀이시고요. 정치 보복과 관련해서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자가 물어봐서 그렇게 말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선제 공격과 관련해서도 뭐 기자가 물어보고 당연히 그 저기 도발하면 우리 선제 공격해야지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는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 의장이 해야 되는 말이고 예. 대통령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 정답인 거죠. 이번도 그래요.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입장이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예. 이것은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외교 안보적으로 예. 준비가 안 됐고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방증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예. 2017년에 아소다로 전 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반도에 유사시 10만 명 정도의 난민이 일본으로 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살해야 되느냐?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군사동맹을 가능성을 두고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라는 말 재차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순 열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사실 오늘 이준석 대표도 앞서 우크라이나가 이 침공을 자초한 거 아니냐는 발언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갖고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얘기처럼 다를 게 뭔가라는 얘기를 오늘 이재명 후보 덧붙였거든요. 네, 최병렬 짧게 좀. 그렇죠. 아니 그런 논리로 따지면 결국 한일 간에 그 당시에 뭐 식민 지배 어쩌고 이런 것도 한국이 자초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가 자초했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한국을 식민 지배한 게 일본의 문제를 지적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뭐 한 열 몇 번째쯤 가서 혹시 뭐 한국이 자초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시각 자체가 국제 정세를 보는 관점이 잘못됐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예. 어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그리고 가장 시각이 달랐던 안보관 얘기 저희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